공천을 받기까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천을 받은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통합민주당의 공천 심사는 일부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공천혁명이다 라고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또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지지도 높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안산 상록갑 지역의 가장 적임자다. 상록갑 지역의 통합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 과정에 반영이 돼서 제로 공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죄송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록갑을 지켰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또 일부 그 장경수 의원님을 지지했던 분들과 선의의 경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소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장경수 의원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장경수 의원님과 또 그런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승리해서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장경수 의원이나 장경수 의원 지지자들에겐 죄송하다라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현역 의원을 상대로 어쨌든 공천을 도전을 하셨던 것인데 부담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 지역으로 출마해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는 1993년도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 3월에 시작하고 11월에 이제 안산에 내려와서 변호사를 하였습니다. 안산시 최초의 법무법인을 만들었습니다. 94년도에는 안산시청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안산시정에 대한 많은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 조언과 법률적 의견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저에게는 안산은 제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곳이자 또 가장 많은 부분을 보낸 곳입니다. 그런 안산에서 제 직장 생활을 했던 안산에서 제가 정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특히 제가 안산에서 하는 변호사 생활은 일반 그냥 송무가 아니고 산재 근로자라든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그런 분들께 많은 무료 변론과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가 쭉 그렇게 의미 있던 생활을 했던 안산에서 또 의미 있는 정치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안산에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의 공천을 두고 공천과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후보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이화수 후보나 전해철 후보나 같은 낙하산으로 보는 경우들도 생각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는 전혀 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화수 후보가 특별히 안산에 대해서 생활했던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겠다. 그게 이제 낙하산일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 한나라당의 시의원분들이 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화수 후보가 좀 안산에 연고가 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1993년도에 안산에 내려와서 그 안산시 최초의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993년부터 저는 안산 세무서에 계속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이 그 법무법인에 소속되더라도 개인적인 가건세를 내게 되거든요. 93년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공직 생활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안산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안산에서 주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공직생활을 마치고 다시 안산에 왔는데 저보고 안산에 대해서 연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느 언론에서 이렇게 지역 언론에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안산의 인권 변호사가 국정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왔다. 그는 정말 저에 대해서 이제 과찬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세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여러 가지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전해철 후보가 1등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오늘자 KBS 어제 저녁이죠. 네. KBS 뉴스에 나온 대로 3.6% 이제 KBS 뉴스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3%에서 3% 내외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 출발을 할 때는 공직생활을 12월 말에 하고 끝내고 오다 보니까 인지도면에서 좀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당과 한나라당은 상당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 정도의 어떤 지지율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안산 시민이나 상록 구민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높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지율 격차가 특히 점점 좁혀져서 3%대라 하면 저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전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미리 되면 좋겠지만 지금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설을 하고 또 앞으로 토론회도 하고 우리 구민과 우리 번호동, 사동, 반월동 주민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또 여러 가지를 알게 될 때 제 슬로건이 표어가 그거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전해철이다.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ABA 홍보물 이전에 한번 보냈습니다만 이 본 홍보물도 보고 또 저에 대한 저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또 저를 직접 보시면 반드시 저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대 선거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라는 이제 시작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 쟁점, 국가적인 쟁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록 갑 지역의 선거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후보께서는 어떤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국가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저희 국민들은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지는 경제를 살리자.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3개월밖에 지나지 않고 3, 4개월밖에 안 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서민 경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해결할 능력도 없고 실제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류값 인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오르고 있습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나 그렇게 공약으로 내세우다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정부는 어떤 정책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대기업을 위한 정책, 예컨대 출자 종액 제한이라든지 또 공정거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제가 활성화되더라도 서민 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짜 경제가 국민들에게 와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련의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반드시 압도적인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안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에 대해서 현안이 많습니다. 수인선 문제, 우리 지역 구민들은 10년 이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안선도 문제, 정확한 영역 결과조차도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과밀학급 문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안산 상록 구민의 문제는 구호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현안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안이 많은 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능력 있는 정치인 전해철이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유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인선 지하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수인선 지하는 이제 애초에 우리가 시민단체나 또 시민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완전 지하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화의 전제는 뭐냐면 지상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든다면 그런데 반지하를 하면서도 지상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스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 공법을. 그러면 지상에 차가 반드시 다니지 않다 하더라도 보행을 하고 녹지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지금 4호선 있지 않습니까? 4호선처럼 도심을 완전히 나눠버려서 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자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하화를 끝까지 주장을 할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지하화 그리고 부득이하면 반지하화와 같이 해결을 해서 무엇보다도 올해 안에 결단을 내려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그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한나라당의 이화수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동안 노동운동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얼마 전에 그 한국노총의 전 위원장이신 이용덕 위원장께서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작년 대선 때 한국노총과 현 정부의 정책연대가 전혀 선의의 모습만이 아니다, 긍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화수 후보가 아주 좋은 의미로 안산에 내려왔고 또 그런 좋은 의미가 살려지는 그런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혹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이 전 위원장이 했던 대로 좀 다른 나쁜 면이 어떤 게재돼서 안산 상록갑에 내려왔지 않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경선 과정, 본선 과정에서 선의 경쟁을 좌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대 국회의원 후보십니다. 국가 발전, 또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되는 위치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대표 공약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산은 지금 인구가 74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74만에 육박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1986년도인데 그때 안산은 30만 도시를 상정하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구 도시가 발전이 되는 것은 좋은데 전혀 조화롭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100만 안산, 이제 곧 100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 안산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안산 계획단이라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관, 산학 모두 모여서 이전 지혜를 모아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지역경제의 불균형 문제, 또 녹지의 활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이 설계를 하는 것도 재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다 헐어버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보존할 거는 보존하고, 우리 지역구에 있습니다만은 먹자골목을 더 살려야 됩니다. 신도시에서 식당을 만든다고 해서 먹자골목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 전체를 조명하고 계획을 짜서 해결해야 된다는 답을 얻기 위해서 민간 산학이 모인 100만 안산 계획단, 이것을 저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견제론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후보께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전해철 후보에 대해서는 노빠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견제론 말씀하셨을까? 그 부분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청와대 운영과 관련해서 비판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주로 담당을 했던 게 인사에 대한 검증, 그리고 네. 이제 고유의 업무인 근데 이제 사법개혁이라든지 또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현 정부의 근래에 나타났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정말 공정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수년간 쭉 해오면서 공직자는 적어도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을 해서 농지를 구입하면 이것은 중요한 위법 행위가 됩니다. 또한 공직자는 병역에 대해서는 일단 의무를 완수를 해야 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 개수라 그러면 논문 표절 같은 그런 위법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 장관 내정자 인사를 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장관 내정자로 추천을 하고 또 실제로 청문회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국은 장관 내정자 3명이서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국민을 경시하고 있다, 가볍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렸던 그 공직자에 대해서 요구했던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다시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많은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또는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느낄 때 이 정부는 1%만을 위한 정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 집행할 때는 정책의 수혜자가 누군가, 이 정책이 누구에게 혜택을 가는가를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99%의 많은 중산층과 우리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고 정말 부자들을 위한 또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그런 정책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우려가 스럽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이 정부 이전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역사가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들은 역사와 그 이후에 국민들의 판단에 다 맡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핵심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국정 경험을 쌓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국정 경험을 쌓아왔던 부분을 우리 한번 시민과 국민께 봉사하고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쌓아왔던 것들을 반드시 우리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바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산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직접 돌아보는 현장과는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선거를 치르시면서 돌아본 안산 상록 갑 지역,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만나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작년에 공직을 마치면서 우리 지역에 여론 조사를 해서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저도 약간은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교통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상록구민 여러분께서는 교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교육 문제,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이거 이제 세세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 문제, 이게 이제 수행서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고요. 교육 문제 왜 들고 있겠습니까? 지금 중학교의 한 학급당 수가 45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의 한 10명 정도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이걸 학부모나 우리 국민들은 답답한 현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철저하게 여기에 맞춰서 국민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실제로 저는 해결하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행서 문제, 조기 해결, 학급 과밀화 문제 반드시 제가 해결하겠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고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시와반월공단 반드시 활성화돼야만이 우리 단원구 쪽이 아니라 우리 성록구 쪽도 활발하게 되고 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수차례 이 시와공단이나 반월공단 활성화 문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거 역시도 국어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와반월공단에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또는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건 이야기를 굉장히 쉽습니다. 한 수년간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주요한 기업들은 빠져나가고 단지 내 임대사업장으로 지금 이렇게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역시 구호가 아니고 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안에는 인프라 개선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는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가, 이 법안에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기업을 새로 유치하겠다,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기업이 오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제도적인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 내에 반드시 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와반월공단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던 바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 교통,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약으로 만들었고 또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것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른 후보들과의 균형감 있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질문입니다. 선거가 시작이 되고 나서 대북 관계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또 미사일 발사,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대북 관계, 후보께서는 대북 관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DJ 대통령부터 참여정부 때까지 쭉 이렇게 이어왔던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많은 인내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즉자적인 반응을 할 게 아니라 결국 한민족, 우리 전체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깊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DJ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또 참여정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성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도 거기에 대해서 다 환호하고 반기지 않습니까? 특히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에 세부적인 과제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반드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거고 몇십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갈구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이렇게 일어났던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원칙이 없지 않은가. 적어도 남북 또 이런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지혜를 모아서 그동안 우리가 10여 년간 쌓아왔던 이 성과를 훼손하지 않고 좀 더 슬기롭고 지혜 있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의 균형성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안산 시민 그리고 상록구민 여러분, 안산과 상록구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수인선 문제, 하급 과밀화 문제, 그리고 반월동의 종합적인 발전 문제,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수인선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학급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증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월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시에서 기한하여 만들어 놓은 반월동 종합 발전 방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과 안산 시민과 이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담당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수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했고 그것도 안산에서 주요한 변호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7개월 정도 국정의 주요한 정책적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공직자의 길을 또 갔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쌓아 올렸던 경험과 지식 또 전문가로서의 제 능력을 모두 다 우리 안산시와 상록구민께 바치고 싶습니다. 할 일 많은 안산에 능력 있는 전해처리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